드디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인터넷상에는 각종 언론들의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실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논점을 흐리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기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여론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A는 B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어떤 댓글창에서 다수가 A는 C다 라고 와글와글 외치면 A는 C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꾀하는 무리들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김누리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비판적 사고와 선동가를 판별해내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마다 손에 휴대폰 하나씩은 꼭 쥐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어휘력 그리고 글쓰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2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전혀 아니고요. 저와 저희 집 어린이가 함께 4년간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이 책들은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1, 2학년 시기에 함께 하면 좋은 책, 그리고 3, 4학년 시기에 함께 엄마와 같이 작업을 하면 좋을 책, 이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몇 번이라도 루틴을 잡아서 꾸준히 하다 보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그리고 어휘력이라던가 문해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은 훈련에 의해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3, 4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어휘력이 풍부하다, 글쓰기를 잘한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이 2가지 도구가 아예 무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짠! 먼저 1, 2학년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교재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있어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달상 비판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양질의 그림책들을 통해서 책과 친해지고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은 후에 생각이나 느낌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언어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책에는 100권의 그림책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께서 직접 고르셨다고 해요. 2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책들에 맞게 부담 없이 재미있게 리뷰할 수 있는 퀴즈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라이트하게 느껴져서 이 정도 해서 뭐 사고력이 늘어나나?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시기,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유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오히려 독서와 글쓰기에 학을 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사고하기,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림책을 도구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책으로 노는 거죠. 때로는 주제와 멀어져서 영 엉뚱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도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그렇지만 때때로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반짝이는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 책 속의 가벼운 물음들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어휘력, 사고력을 상승시켜주는데 밑거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1, 2학년 아이들이 아니라 독서량이 부족해서 줄글책을 읽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3, 4학년 아이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추려놓으신 이 그림책 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책들이고요. 어른들이 봐도 사실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감동을 자아내는 그림책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독서량이 부족한 3, 4학년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 4학년을 위한 교재, 9살에 시작하는 똑똑한 초등신문입니다. 이 책 속 리스트에 있는 그림책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겠죠.
아이와 이전까지 읽었던 여러 책들 안에는 세계 문화, 인권, 동물권, 생태, 과학, 철학, 사회 분야 등에 관한 내용이 다 녹여져 있었습니다. 3학년부터는 그 분야들과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고 글쓰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신문 기사가 가장 적절한데 이제 10살인 아이에게 적합한 수준이면서도 다방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검색을 통해 찾게 된 책이 바로 똑똑한 초등신문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총 100가지의 경제, 사회, 세계, 환경 분야 기사가 골고루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풍부한 어휘력과 문해력을 바탕으로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과 어휘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이 책 속에서 다루는 기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쉬운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습니다. 탄소 배출량, 복병, 정권, 취지 등 아이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한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한자가 쓰인 다른 단어들을 함께 찾아보거나 유의어를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늘릴 수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글을 쓴 걸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책의 가장 높은 활용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해 엄마 아빠와 치열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쟁점이 다양한 사안들인 사회적 정의 실현, 기후 생태 위기, 인권과 동물권, 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10살짜리와도 가능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미처 몰랐던 기사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알아가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책으로 가족의 토론 문화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2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 논술 시험 고득점을 기대하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글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저의 시간과 품을 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고 글쓰기를 독려하는 이유는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공감하고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가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저와는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운데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최대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먼저 내가 읽고 채우는 한글 그림책 100가지 이렇게 뒤에 쭉 100가지 책 리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번 책 하지만 할머니라는 책이고요. 여기 글, 그림, 읽은 날짜, 나의 별점 색칠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할머니의 100살 생신 파티에 초대받는다면 나는 하지만 할머니께 이것을 선물로 드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뭐 글씨로 쓰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했었고요. 내가 다시 5살이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에버랜드 가기. 네, 이런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묻는, 아이의 이야기를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양이가 신기하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 다시 한 번도 말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구나. 다음,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책들마다 이 퀴즈와 물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네모칸 채우기 부분도 있어요. 책을 잘 읽었다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쉽게 답을 써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도깨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이와 같이 색칠도 했었어요. 아주 간단한 퀴즈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 속에서 추천하는 김수현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이 100가지 리스트의 그림책들이 모두 정말 좋은 그림책들이어서 그림책도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그림책을 읽어줘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책들만 한 권 한 권 다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살에 시작하는 똑똑한 초등신문, 경제, 사회, 세계, 과학, 환경, 최신 뉴스. 제가 산 책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있었던 기사들을 재구성한 책이고요. 가장 최신 버전의 책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신문이니까. 이런 주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루 이틀, 그 다음은 3일 어휘력 해서 배경 지식에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이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어와 단어 뜻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쭉 있습니다. 기사가 엄청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읽을 때에도 부담되지 않고 아이 혼자서도 나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장에 밑줄 긋는 것도 하게끔 했어요. 이 기사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문장에 밑줄을 긋는 연습들을 좀 시켰었고, 당연히 처음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혼자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간단한 퀴즈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어휘풀이, 여기에 있는 단어 외에 다른 혹시 모를 만한 단어들과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뜻을 파악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단어들이 쓰이는 다른 문장을 함께 같이 찾아본다거나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한자가 다른 단어 속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쓰여지는지 그런 것도 같이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토론하기, 여기에서의 기사는 우리 같이 웃어요 하하하 호호호.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다른 또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와 같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정말 무궁무진해서 한 가지 주제로 1시간 훌쩍 넘게 충분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했었어요. 여기다가 요약도 하고 답도 쓰고 이 책에다가 이렇게 다 썼었는데 점점 좀 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여기에 기사 하나에 대해서 거의 한 바닥 정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읽고 난 한 줄 요약거리 쓰고, 그리고 책 속에 나와 있는 질문에 관한 답 쓰고, 그 밑에는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나의 생각과 느낌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좀 많을 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방학 같은 때에는 일주일에 3~4번으로 늘려서 했습니다. 그때는 혼자 기사를 읽고 쓰고 이것들을 다 작업을 한 후에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꽤 많이 쌓였죠. 뿌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